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계신 우리 애석인 선배님들을 비롯하여 수석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수석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간단하게나마 수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석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제가 소장한 수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장 쉬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색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많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또 오랫동안 아끼고 소장한 거리라 크게 고가는 없을지라도 수석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생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쪽으로는 우리 애석인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전국에 수많은 대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같이 미진한 제가 강좌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애석인들 이야기도 하고 또 처음 입문하신 분들 위하고 우리 수석인 저변 학교를 위해서 제가 또 노력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수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강좌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론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 없겠죠. 먼저 첫 작품입니다. 경색입니다. 경색이고 사이즈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PD님 저기서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사이즈도 알고 즐기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면은 55 사이즈라 채가 굉장히 긴 작품이죠. 채가 굉장히 긴 작품이고 산수 경색이죠. 자연 폐임이 있고 또 위에서 이 보홍의 비대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석이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온갖 풍광, 형상의 기묘함과 예술적 표현, 그림 같은 문양과 색채의 미적함과 이 모든 것이 자연이 공급해준 하나의 돌에서 찾고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서 자연미와 예술적 가치를 보고 본인의 과거에 대한 체험이나 감동을 되살리고 본인의 예술적 감각을 추가하여 감흥을 일으키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생긴 작품이라고 사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너무 잘생겼어요. 이 작품은 아쉽게도 절단입니다. 절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석 강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백보 위에는 뭐 자연이니까요. 이렇게 감상하시고 이런 작품들을 볼 때는 이제 동수반에 앉혀서 색감이나 남한강 돌에서 풍기는 그 매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작품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한강 유난히 좁고요. 좁고 자연 좁고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죠. 50이 좀 넘죠. 50이 넘어요. 50이 넘으면서 이 페임이나 결의 변화나 희 감는 거나 아주 고팀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수석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은 중국에서 발현돼서 당나라, 송나라, 명대 여러 간 애석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동아시아를 비롯해 우리나라 포함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강의안의 저술에 나오면 양아소록에 수석을 누리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보통 민화나 고화에 보면은 이게 수석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다산 정량 선생님들께서 도를 완성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고티미가 난 작품을 보면 바로 이런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석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도 보면은 입석인데 오늘 이제 이렇게 연출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계산돌로 굉장히 잘생긴 작품이요. 자, 20 거의 뭐 55 사이즈 정도 되는데 우리 추상 선생님께서도 즐기시고 정양 선수도 즐기시고 그래서 수석은 이 역사를 알고 즐기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발현돼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어요. 일본의 현대수역이 강세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일부 계층에서 꾸준히 해석이 오다. 그런데 이제 수석이 대중화됐는데 보통 30년 전만 해도 수석 인구 한 200만 정도 추산이 됐는데요. 아마 현재는 좀 더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다시 지금 붐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 인구가 좋은 취미 생활을 누리는 게 이렇게 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석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을 접하다 보면 수석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원상경입니다. 원상경인데 이게 비대비를 찾고 그래요. 비대비를 원상경이면 제가 이렇게 한번 도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시죠. 10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30cm거든요. 뭐 봉의 기준이 있어요. 봉에 잘못 나왔네. 이걸로 해야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은 37텐이에요. 37텐. 여기서부터가 3, 7 전체적으로 텐.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황금 비율. 그래서 색감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 비대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석에 입문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석을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학관 정립을 해서 선배들이나 석상들에게 의견을 듣고 기본 지식을 가지고 안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석 입문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겁을 내고 수석을 사거나 이런 것은 모르게 섣불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안목을 높이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수석하면은 기본 조건이 있어요. 대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찾아서 헤매고 대자연과 대화를 하는 거죠. 요거 누가 봐도 만고 풍상을 겪은 그런 폐임들 바이경으로서 굉장히 잘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석을 하다 보면은 자연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석은 이 작품 바이경입니다. 바이경 잘생겼죠. 편안하면서 부담 없이 대까지 있고 색감 좋고. 그래서 수석은 첫째 조건이 자연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석 공급된 상태 그대로 흙, 먼지, 이물질 이런 것을 다 제가 양석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형, 질감, 색감 이런 게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연적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이게 감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색상이 절대 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요. 자, 여기 보면 또 굉장히 묵직한 바이링이 한 점 있죠. 이 작품도 이 자연색이고요. 테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도나 비례비가 좋아요. 비례비가. 수석은 자연색이어야 되고 항상 미적 감각을 생각하는 심미안이라고 하죠. 심미안. 마음속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형상석 이런 게 바이경이나 다 있는데 형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석은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작거나 커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작은 돌이나 큰 돌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조금
중대형이라고 합니다. 중대형으로. PD님 자 한번 적으세요. 중대형이라는 것은 보통 3cm 이상부터는 이제 중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45 사이즈라 중대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5. 그래서 묵중하면서 중형은 보통 이 정도 사이즈죠. 30cm, 35cm가 중형이죠. 30cm 중형. 바이딩 맞지만은 중형이 30cm. 소형은 이보다 좀 더 적어야 되겠죠. 보통 15cm 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이 너무 커도 안 되지만 요즘 이제 추세로는 1m까지는 이제 잎석이나 이런 것은 기를수록 좋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1m가 넘는다거나 너무 이렇게 커서 두세 사람이 들 정도의 작품들은 이제 미니 정원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석은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은 거의 경석과 발경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남한강 도리로 바이경이죠. 보통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갯바이경이 있습니다. 바이경, 청아바이도 있고 내륙바이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이 내륙바이였어요. 내륙바이, 묵직한 내륙바이. 이건 이제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바이경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재미로 부대인물을 얹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재미를 더해서 여기 바닷가 갯바위에 학이 한 마리 날아와서 놀고 있네. 갯바위에서 멀리 보니까 저 위에 탑도 하나 올려놓으니까 아주 묘미가 있죠. 이렇게 부대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제 저쪽 바다로 낚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그러면 이 정도 또 배가 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부대물을 연출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부대물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갯바위형도 이런 자태가 굉장히 좋아요. 35cm의 옆에 결의 변화. 또 단석처럼 이 단이 있어서 참 편해 보이죠. 얇으면서 돌이 야이면서 편한 면을 가졌다는 거죠. 편안한 면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석은 사이즈별로 소형, 중형은 3cm, 대형은 45cm부터 이제 대형 50, 60, 70, 80까지는 대형 수석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1m가 넘지 않으면은 이렇게 수석으로 저희들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여름도 되고 그랬는데 아주 시원한 정색이 한 점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보통 이게 이제 60은 좀 덜 되고요. 50, 한 7, 8cm 정도 돼 보이는데 50, 7, 8cm 되는데 대쪽 섞여야죠. 수박은 두자가 좀 넘죠. 여름도 되고 그래서 시원한 여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색이에요. 이렇게 이제 수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배들이라고 하는데 배들이 말대로 하면 이제 배가 드랑드랑 할 수 있는 포구였는데 오늘은 언뜻 보면 이제 도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경석은 말하자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수경에서도 근산경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보는 근산경, 멀리서 보는 원산경, 또는 평원형, 토파형, 호수형, 폭포형, 단층형. 폭포도 단폭이 있고 쌍폭이 있고 빈폭이 있고 건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경에서는 또 봉우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단봉, 쌍봉, 연봉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시원한 감 같이 있고 이렇게 페임들이 있어주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구릉이라고 하죠. 굉장히 근산하고 온산하고
같이 합해진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굴곡이 있고 잔주름이 있고 봉이 우뚝 서서 힘차게 내려서 이 뻗어서 이렇게 희가 맞잖아요. 뒤도 굉장히 안만하게 됐어요. 돌은 이렇게 사면이나 그런 게 없어서 좋습니다. 면이 많은 작품들은 아무래도 자연미가 결여되기 때문에 면이 많은 건 좋지 않아요. 연출은 또 굉장히 공을 들여야지 연출을 시간을 들여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만이 그 즐거움을 찾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분재 같은 것도 본인이 다 작업하잖아요.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물 줘서 꽃 필 때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죠.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탐색을 해와서 여기 수발에 앉혀서 연출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석도 풍화작용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수반에 연출이 되는 것이죠. 또 수석을 보면은 자 이번 작품은 요거 좀 수석 전문가분들이랑 좀 아실 거예요.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경매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이즈 재는 게 굉장히 길이 들여졌어요. 근데 우리 간상하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죠. 소품을 굉장히 확대시켜 놓으면 멋지긴 하지만은 또 감이 좀 적어지거든요. 45 사이즈에 35 두께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위에 바위 위에 보면 이 문양이 독특한 문양이에요. 이 색감 보고 가장 진한 고도방 검정색이에요. 나골도 돌이에요. 나골도 고도방인데 두께며 고팀이며 이 질감은 A 플러스 질감이에요. A 플러스 100% 고도방 질감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이 골드 문양이 또 특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역중한 발견이랍니다. 변화는 없지만은 이 형태나 질감, 색상이 이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거죠, 수선인들도요. 언뜻 초보자 눈에는 볼 때는 별거 아닌 형이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산지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지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나올 수 없는 정도의 이런 걸로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돌에서 예술적 표현을 하고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감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도 이 작품은 남한강 쪼꼬입니다. 입석이죠. 입석이 이렇게 시원하게 쫙 뻗은 맛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한번 할게요. 그래서 대작이죠. 이게 60인데 60cm가 좀 넘어요. 60cm가. 이 자글자글한 페임들이에요. 자글자글한 페임들이 멋지게 잣대를 장악하고 있고요. 굉장히 힘있게 쭉 뻗었죠. 힘있게. 두께도 얇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도, 변화, 강도, 고템이 이런 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석에는 5대풀이 조건이 있어요. 구도도 좋아야 되고, 조화도 좋아야 되고, 여기 좀 변화가 좀 있어줘야죠, 변화가. 그 다음에 강도가 좋아야 됩니다. 모수 경도로 해서 보통 3도 이상, 6.5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제 손톱으로 극했을 때 이게 1도로 보고 다이아몬드가 10도예요. 그 중간에 3도에서 6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석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석에는 3대 조건으로 형태, 질감, 색상, 다시 말하면 형질색이죠. 그 다음에 5대 부대 조건으로 구도가 좋아야 되고 조화, 변화, 강도, 고템이 이런 게 있어줘야 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이 작품 사이즈가 좀 대작이에요. 이게 지금 60인데 70
75 정도 됩니다. 75 정도. 75에 35 사이즈예요. 쪼꼬 계열의 갯바위하고 딱 떨어진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의 지인이신 회장님께서 저에게 양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묵직하면서 변화무쌍한 작품입니다. 변화무쌍한 작품입니다. 강도도 좋고 색감도 좋고 질감도 좋고 그래서 다시 오늘 복습하자면요 형질색이 조화를 갖춘 색이라고 쪼꼬 계열의 형질색 상대 조건의 형질색 그 다음 구도 좋죠 조화 좋죠 고템이 좋죠 결에 따라서 변화가 있죠 그래서 5대 부대 조건도 갖춘 작품이에요 형질색의 구도 조화 변화 강도 고템이 이게 경색의 조건입니다 경색의 조건이라 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변화도 좋으면서 묵직하고 육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두께감이 엄청나요. 두께감도 보통 이 정도면 뭐 30cm가 넘기 때문에 휘어 감아서 이런 큰 펜이 어디 나옵니까? 대작으로서는 굉장히 준수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의 자세가 나온 작품들은 이제 절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단석이라도 아주 오래전에 절단을 해놓은 작품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연칠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정말 멋지고 수려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석 위주로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짬짬이 들어보시면 강의 내용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 다 띄워드릴 거예요. 자막을 보면서 작품 보면서 이렇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질색 상대 조건, 그 다음에 부대 조건이 구도, 조화, 변화, 강도, 고태미. 자, 그래서 경색에서는 주름이 중요한 자글자글한 주름, 푹푹 들어간 패임, 투가 있는데 투는 이제 뚫림이라고 하죠. 뚫림, 뚫림, 간통이죠. 그다음에 이런데 이제 갈라진 상태의 트임, 옆으로 이렇게 트였다가죠. 트임. 그다음 이제 선과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뻗어 나오는 선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렇게 굴곡진 봉을 가지고 있는 선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석에서는 보통 선이 아름답고 면이 너무 이렇게 사면이 있으면 안 되죠. 사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미가 없다는 거죠. 상하, 좌우, 전후, 측면 이 모든 게 율동미가 있어야지 작품이 밸런스가 맞아서 좋아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고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합을 해보자면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멋진 수석이 원상경입니다. 원상경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 1강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황금 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황금 비율에 대해서. 황금 비율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황금 비율이 10으로 봤을 때 여기 30cm예요. 3, 7, 텔의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봉과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봉과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만이 그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황금 비율이고요. 또 쌍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봉의 위치가 3회, 7회 이렇게 봉우리, 주봉, 부봉 이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70%가 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거리 지나갈 때마다 산을 다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산, 저렇게 생긴 산 다 달라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황금 비율로 이론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론이지 꼭 수석이 정의라고 완벽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간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꼭 이게 맞다는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봉, 부봉 이 비례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산수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상경, 원상경, 평원형, 토파형 또는 호수형, 단층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경으로 가서 바위경, 암경, 청화바위, 동굴바위, 내륙바위, 형상바위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석에 입문을 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호수석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형제 세계 이론에 맞춰서 호수, 담, 빙폭 이런 거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 수석에 입문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섭렵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차근차근 또 자연과 함께 탐색도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석에 대해서 입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미안을 가지고 내다 보면은 가장 또 중년에 들어서 아름답고 고상한 취미가 수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제 1강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 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